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 끝나고 이제 기사 제가 외신을 봤는데 외신에서 이제 이 경기 끝과 함께 이 시즌 끝나는 것과 함께 다음 시즌에 우리는 릴라드, 테이텀, 할리버튼을 볼 수 없다. 이렇게 기사가. 그렇죠. 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리버튼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상황이면은 다음 시즌은 볼 끝이죠. 수가 못 뜁니다. 없는 거죠. 네, 절대 못 뛰고 아킬레스건 끊긴 선수만 총 8명이에요. 이게 NBA 역사상 최다. NBA가 지금 거의 80년이 돼가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성공적으로 돌아온 선수를 이야기했을 때 제일 많이 언급했던 선수가 도미니크 윌킨스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미니크 윌킨스는 마이클 조던보다 형이고 예. 80년대, 90년대를 전성기로 뛰었던 선수인데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 네, 그렇죠. 맞아요. 인간 영상이네. 번역하자면. 근데 그 이후에 아킬레스건이 끊긴 선수가 그 전으로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농구에서 왜 아킬레스건이 많이 끊기냐? 이거는 또 생각해볼 문제죠. 그렇죠. 네. 어차피 경기 수는 똑같았고 맞아요. 심지어 옛날에 80년대는 백투백투 백이었는데 맞아요. 3일 연장 경기도 있었는데 또 선수들도 40분 가까이 뛰고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거 환경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나온다는 게 아마 게임 페이스라든지 정말 많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구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농구화? 네, 농구화의 접지가 지나치게 좋아서 그렇지. 가속, 감속, 방향 전환, 발목에 무리가 가는 거죠. 무리가 많이 가는 거죠. 발목에 무리가 가면서 이제 네. 그 모든 게 하중이 종아리로 오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킬레스건이 끊긴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분석이 와닿는 와닿더라고요. 거죠. 네. 네. 카밀님이 스텝백도 마찬가지죠. 스텝백 말씀하시네요. 그럼요. 저 스텝백도 이게 순간적인 전환이 맞아요. 충격하는 게 많잖아요. 동작이 지금. 그러니까 더블 스텝백을 하면은 뭐 2번을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참 안타깝죠. 네. 저는 양쪽 아킬레스건이 농구하다 다 끊어져서 저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저 느낌을 너무 잘 양쪽이 알거든요. 끊어졌어. 그래서 그 재활하는 과정도 이제 이 선수들이 굉장히 하면서 뭐랄까 이 아킬레스건이 수술을 하면 이 발목이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요. 아, 평평하게. 줄여야 돼. 그래서 있는구나. 그래서 수술할 때 이제 엎드려서 발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꼬매서 이제 두 개를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각도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다시 늘리는 시간. 네, 근데 이제 대신 한 100일 동안은 이제 우리만 깁스 이제 캐스트를 한 100일 한 석 달 동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아킬레스건 접합 수술을 했으니까 이게 붙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대신 이거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깁스를 풀고 보조기를 로보캅 다리 같은 보조기를 찹니다. 이제 그 로보캅 다리 밑에 이제 밑에 이 각을 줄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대부분 그 도미니크 윌킨스도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점프가 확 줄잖아요. 많이 줄었죠. 이제 네. 그게 득점은 좋아졌지만. 네, 근데 대부분은 아킬레스건이 득점 그대로 끊어지면 대부분 운동 능력이 많이 상실이 되거든요. 순발력.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차고 나가는 힘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차고 나가는 힘이 안 생기는 이미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한 거니까 이 차고 나가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순발력에서는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왜냐면 저도 너무 많이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딛는 데만 6개월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6개월. 발을 뒷는 데만 6개월. 네, 수술이 6개월이 걸리고 선수들 NBA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회복하는 재활 과정이 진짜 제일 지옥이라고. 네. 그리고 그 6개월 근데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이게 빨리 각도가 나온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이 천천히 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있고 다르구나. 의사마다 또 수술법이랑 재활법이 또 다 달라요. 근데 이거 좀 초반에 이제 한번 회복 속도가 유독 빠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재파열이 생겨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왜냐면 첫 번째 제가 첫 번째는 해봤으니 또 두 번째도 회복이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 제가 한번 까불다가 재파열이 한번 이거 참 한 20%가 파졌는데 이 정도면은 재수술은 안 해도 된다 해서 일단은 다시 깁스를 하고 진짜 다시 너무 힘들겠다. 기간을 좀 기다렸는데 그래서 너무 회복이 빨라도 문제다. 네. 되게 막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한켠에서는 주책바가지라는 생각이 계속 그죠. 적당히 해야지 무슨 몇 번씩이나 이게 야, 내가 분당의 도미니크 윌킨스야.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 그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데릭 로즈가 무릎 나가고 나서 오히려 점프가 더 높아졌었잖아요. 근데 아킬레스건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아킬레스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게 네네. 발전을 하면서 예전만큼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듀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듀란트가 네. 사례고. 그래서 할리버튼도 반드시 강해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인디애나 팬들한테 요렇게 해가지고 병상에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멘탈도 참 강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인디아나는 그럼 다음 시즌은 뭐 이제 꾸려가기가 그죠.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당장 성적을 향해 달려가기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팀 색깔은 변함이 없을 거고 아마 이제 할리버튼만큼의 연봉에서 뭐 일정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예요 보상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또 누굴 영입하든지 아니면 좀 일단 버틸 수 있는 힘을 찾겠죠 이제. 아니면 지금 이번에 할리버튼 빠지고 마지막을 뛰었던 그 선수들 백업 네스미스나 네, 뭐 네마드, 네마드 이런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좀 기회가 기회가 될 수 기회죠. 있죠. 기회죠. 일단 마일스 터너를 어떻게 연장 계약으로 잡을지 뭐 아니면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할지 이게 결국 힌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기 때문에 만약에 사직세를 낼 각오를 하고 잡는다면 달리는 거고 미적지근하고 뭐 트레이드 루머 나오면 뭐 쉬어가지고 리빌링하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레이커스 같은 팀들이 딱 콩콩을 받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대. 부기님이 아킬레스 부상당하고 빨리 수술하는 게 수술 경과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중요하더라고요. 아, 테이텀인 테이텀 경우가 사례가 있죠. 맞아요. 근데 네. 그거 제가 그거를 이번에 저희 점프볼 7호로에 그걸 그래서 내용을 실었어요. 그래서 저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의 도움을 받아서 네. 얘기했는데 사실 수술하고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이. 아. 수술을 당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오. 그래서 케빈 듀란트가 다친 게 30대 초반, 맞아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다친 건 30대 중반.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 후로는 완전히 완전히 꺾였고, 네, 완전히 근데 꺾였죠. 케빈 듀란트는 30대 초반에 다쳤기 때문에 야. 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사실 다친 나이를 좀 더 중요하게 한다는 그 주치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 거기도 저희 원장님이 농구하다 아킬레스가 끊어주셨어요. 맞아. 무슨 동호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킬레스 동호회 있어요? 35 이후에 농구를 안 했어요. 진짜 주변에서 형들이 하도 다치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정지욱 기자처럼 다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냥 물고기처럼 그 다음에 또 재활해서 또 해.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반대발 다쳤다고 막 보여줘요. 오. 그러면 진짜로 그 상처가 엄청 깊잖아요. 네. 와 그리고 나서도 또 하더라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 자주 농구팀 후원해 주시는 스위스위시라고 네. 가방 케이스 같은 네. 거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50대가 넘으셨는데 어깨 다치시고 무릎 무릎 다치시고 다치시고. 좀비처럼 일어나서 또 농구하고 MVP 타고 막 그래 보면. 그 제가 얘기한 그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김상범 원장님이었는데 그분도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네. 동료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 본인이 재활해서 다시 농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킬레스건 하나 끊어졌을 때는 재활하고 농구를 했는데 두 개 끊어지고서는 완전히 골프로 정향을 했어요. 그래 하기 힘들어. 네, 네. 왜냐면 다치는 걸 옆에서 하도 많이 보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그죠. 근데 그만큼 진짜 뭐 너무 좋죠 뭐. 맞아요. 농구 재밌고. 카밀리 말씀대로 네. 뉴욕에 그때 듀란트 집도이가 또 바로 스케줄이 돼서 바로 또 그때 했었죠. 아. 네, 그래가지고 테이텀이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게 결국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팽팽한데 딱 끊어질 그 아킬레스건 끊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소리 들어요. 오. 풍선 빵 터지는 소리가 팍 터져요. 네. 근데 그게 퍽하고 이제 터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저 수술 경과가 그 빨리 수술한 게 그 차이가 뭐냐면 팍 터지면 사실 저는 농구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터졌을 때 이 말려 올라간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농구 선수들도 이게 터질 때 많이 말려 올라가니까 네. 이게 기간이 수술하는 기간이 길수록 말려 올라간 상태가 이제 굳어지면 그만큼 이제 땡겨 오기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참. 네. 알겠습니다. 진짜 부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좀 이제 이런 소식은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상당한 선수들이 좀 건강하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었던 그리고 즐거웠던 또 NBA 한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세 분께 한번 이번 시즌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고 싶은데 손대범 기자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농구가 진화했다. 진화했다? 진짜 파이브아웃에 페이스 앤 스페이스로 대표되는 현대농구가 갈수록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화력과 함께 더 많은 분석과 함께 더 발전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플레이오프 파이널 사례가 또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몰볼에 이렇게 빠른 페이스로 3점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는 3점도 무작정 던지는 팀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다는 느낌 별로 안 들었거든요. 팀워크 중심에 또 수비 조직력에 이런 것들 봤을 때 한 몇 년 전만 해도 스타 위주의 그런 한 명의 스타가 북치고 장구치던 그런 거에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전원이 다 참가하고 전원이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기가 막히게 백도어컷하고 이런 농구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인디애나랑 오클라호마 시티 따라하는 팀들이 적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농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고 부럽고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트랜지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 오클라호마 시티도 그렇고 전년도 보스턴도 그렇고 이전까지는 NBA가 우승을 하려면 자기네 전력에서 슈퍼스타를 사와서 팀 전력을 채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보스턴, 올 시즌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젊은 선수를 주축으로 키워가면서 팀을 빌딩하고 높지 않은 연봉으로도 충분히 우리 팀을 잘 꾸리면 그 슈퍼스타들의 영입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인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하나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해서 결국 NBA도 똑같이 우승팀이 곧 트렌드가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그동안은 슈퍼팀 만들기 그리고 슈퍼스타 데려오기가 현안. 왜냐하면 지금 30대가 넘은 케빈 듀란트가 여전히 관심을 받는 거는 그 슈퍼스타들이 가져다주는 승리 때문에 그렇죠. 가져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최근에 2년을 세팅한 이렇게 자기들이 주축을 키워서 세팅한 팀으로 만든 팀들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약간 수준은 다르지만 KBL도 이번에 연봉 낮고 젊은 선수를 주축을 세팅한 팀으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또 다른 트렌드가 될지 아니면 그래도 슈퍼스타들의 힘이 되는 시즌이 될지 또 다음 시즌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윤 위원은요? 저는 뭐 이제는 그 군웅할거의 시대다. 군웅할거. 네, 그리고 뭐 슈퍼팀도 사라졌지만 왕조도 사라졌다. 네, 지난 7년 동안 계속 챔피언이 바뀌었는데 이게 NBA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네, 백투백 우승의 마지막이 2018년에 골든스테이트였고 그 골든스테이트는 슈퍼팀이었죠. 73승을 했던 팀에 듀란트가 왔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뭐 셀러리 캡도 바뀌었죠. 퍼스트 에이프런 생기고 세컨드 에이프런 생기면서 슈퍼팀 혹은 비싼 연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백투백은 뭐 백투백조차 힘들지 않을까. 네, 3핏은 고사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누구나 다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프런트의 역량이 중요하다. OKC처럼 네, 드래프트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디애나 보면 에런 니스미스, 오비 토핀, 타이리스 할리버튼 대부분의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어요. 그것도 저연차 시절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구단 프런트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 2번 이상 우승해본 선수가 3명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KCP, 그 다음에 주루 할러데이, 알렉스 카루소. 그러니까 이 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우승할 때 꼭 필요한 조각이죠. 스페이싱을 넓혀주고 수비해주고 꾸준히 해주고 이런 선수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앤 플러스 한정의 문